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속속 증언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 딸이 카이스트에서 사흘 만에 인턴을 그만뒀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3주간 인턴에 참여했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이스트 담당 연구원 증언에 따르면 그것도 잠만 잤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통상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경향을 띱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 자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상식을 마구 비웃기라도 하듯 그리 잠만 잤었던가 봅니다. 인턴을 할 수 있도록 그 특혜를 입은 것까지야 부모 잘 만난 덕으로 여길 수도 있을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작 인턴 2, 3일 하면서 잠만 잤다는 처신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동양대에서 조국 전 수석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대학에서 상장 대장 업무 등을 맡았던 정아무개 씨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가 20년 넘게 동양대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창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총장상 직인의 다른 부서 명칭은 100% 쓰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가 봅니다. 앞으로 공판이 계속될수록 다른 의혹들 또한 속속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17세 학생이 8일 만에 갑자기 숨진 일입니다. 그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던 당일 저녁에 몸에서 열이 나고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신천지 신자가 아니고 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으니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생제와 해열제 처방만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며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 겨우 영남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7번째까지는 음성이 나왔고 8번째는 양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본부 측에서는 이를 영남대 병원 실험실이 오염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료진들은 실험실이 오염됐으면 다 양성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붕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겪다 그리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등생이었으며 학교 생활도 모범적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던 자식이 그리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학생이 사망한 이후 부모님께서 아들의 폐를 촬영한 CT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의들은 기관지 아래인 폐 뒤쪽과 가장자리에 병변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예후가 단기간에 급격히 나빠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코로나19 전용으로 해석하는 간유리 음영이 보인다는 그런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 당일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폐가 흰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가 전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본부는 코로나19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사망한 학생의 시신을 지퍼가 달린 에어백에 싸서 가야만 했을까요? 이상해도 지나치게 이상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이 사망한 이후에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본부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학생이 대통령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조국 전 민정수석 아들이었더라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고열에 시달리는 학생을 폐가 하얗게 되도록 방치하며 그냥 사망하도록 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 자식은 인턴 가서 잠만 잤습니다. 반면에 누구 자식은 마스크 사러 줄 서서 기다린 탓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신자가 아니라고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신천지 신도였더라면 처음부터 검사도 받고 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서 어쩌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고 또 엄마가 대학 교수가 아니라서 한없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니, 신천지 교도가 아니어서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버닝썬 사건이 한국의 부패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설 뿐입니다. 그에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까지 적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어느 부모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은 한결같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잘못되면 도리어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자식이 서로 어찌어찌해서 의사가 된다고 한들 과연 나중에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난감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의 메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의 메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